그는 천재인가, 괴짜인가, 아니면 위험한 인물인가? 이 책은 한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집착의 기계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월터 아이작슨의 일론 머스크는 스티브 잡스 전기를 집필했던 저자가 2년 넘게 밀착 취재하며 기록한 일론 머스크의 가장 사실적이고도 냉정한 초상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혁신을 만들어내는 극단적인 성격과 그 대가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폭력적인 아버지와 불안정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립과 상처는 그를 냉혹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극단적인 집중력과 현실 왜곡 수준의 낙관주의를 형성했습니다. 아이작스는 이를 머스크의 핵심 엔진으로 분석합니다. 하드코어 모드로 사는 인간 머스크는 평범함을 혐오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항상 비상 상황에 두고 조직 전체를 한계까지 밀어붙입니다. 주 100시간 이상 근무, 불가능한 데드라인 설정, 감정 없는 피드백, 극단적 효율 추구. 이 방식은 많은 갈등과 상처를 낳지만 동시에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불가능해 보이던 영역으로 끌어올립니다. 제1 원리 사고. 머스크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제1 원리 사고입니다. 기존 관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물리법칙 수준까지 문제를 분해한 뒤 다시 조립합니다. 로켓은 왜 이렇게 비쌀까? 재료비는 얼마인가? 자동차는 왜 이렇게 만들어야 할까? 정말 필수 부품은 무엇인가? 이 사고방식이 재사용 로켓, 배터리 혁신, 수직 통합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혁신의 대가. 인간관계의 파괴책은 머스크의 성공만큼이나 그의 파괴적인 인간관계를 강조합니다. 반복되는 결혼과 이별, 자녀와의 거리감, 직원과의 잦은 충돌. 아이작스는 머스크가 공감 능력을 의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문제 해결 속도를 높인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분명합니다. 통제 불능의 실험 트위터 인수는 머스크의 가장 논쟁적인 선택입니다. 즉흥적 결정, 급진적 구조 조정,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집착은 플랫폼을 실험실로 만들었고 동시에 혼란을 키웠습니다. 이 사건은 머스크의 통제 욕구와 반권위 성향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인류를 위한 비전 vs 개인의 혼돈. 머스크의 목표는 단순한 부가 아닙니다. 화성 이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공지능 통제. 그는 인류 전체를 위한 비전을 말하지만 그 비전은 항상 혼란과 충돌을 동반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묻습니다. 위대한 혁신은 반드시 이런 성격을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 비용을 과소평가해 왔는가? 이제 이 책이 보여주는 머스크식 리더십이 혁신 조직과 개인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 중에 이 이름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참 알다가도 모르겠죠? 오늘 바로 이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을 다룬 월터 아이작슨의 전기를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힘든데요.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정말 엄청난 비전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동시에 인터넷에서는 온갖 사소한 일로 싸움을 거는 트롤 같기도 하고요. 정말 극과 극이죠. 자, 그럼 진짜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영웅일까요? 아니면 그냥 철없는 어른일까요? 지금부터 그의 삶에 관통하는 이 거대한 역설, 이 머스크 패러독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죠. 본인도 이걸 아는 것 같아요. 예전에 SNL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죠. 제가 전기차를 다시 만들고 사람들을 로켓에 태워 화성에 보내는데 제가 뭐 차분하고 평범한 사람일 줄 알았어요? 아, 정말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기 야망만큼이나 성격도 극단적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죠. 아니 근데 사람은 왜 이렇게 극단적이게 된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의 그 대담함, 그리고 때로는 차갑게까지 느껴지는 그 감정의 갑옷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바로 그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일단 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건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 거의 집안 내력이라고 할 수 있죠. 외할아버지가 조슈아 홀드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모험가였다고 해요. 가족들한테 항상 위험하게 하지만 조심스럽게 살아라. 이게 가훈이었더니 뭐 말 다 했죠. 하지만 그냥 모험심만 물려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사실 상처로 가득했어요.
학교에서는 정말 끔찍한 수준의 괴롭힘을 당했고, 집에서는 아이작슨의 전기에 따르면 아버지로부터 아주 깊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합니다. 결국엔 이 모든 걸 피해서 캐나다로 도망치듯 떠나야 했죠. 이런 끔찍한 경험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머스크는 스스로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법을 터득합니다. 두려움, 기쁨, 심지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까지도요. 그의 첫 아내였던 저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에게는 감정을 차단하는 밸브가 있다고요. 이게 그를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독특한 심리 상태, 이 감정 차단 능력이 그의 사업 방식에 그대로 녹아들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머스크 방식의 핵심입니다. 아주 독특하고 때로는 무자비하기까지 한 접근법이죠. 머스크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아요. 그냥 기존의 것을 조금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모든 걸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합니다. 이걸 제1원칙 사고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단순하게 물리학 법칙으로 돌아가서 이게 근본적으로 가능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멍청이 지수라는 거예요. 재밌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 값이 얼마인지 계산해요. 그리고 완성품 가격이랑 비교하는 거죠. 만약에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럼 중간 과정에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라는 뜻이고 머스크는 바로 거기를 파고들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 너무 멍청하게 비싸잖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밀어붙이는 힘이 바로 광적인 긴박감입니다. 말 그대로 미친 듯한 속도감이죠. 그는 일부러 말도 안 되는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데드라인을 던져줘요. 왜냐? 그래야 직원들이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갈려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대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런 일화도 있어요. 테슬라 자동차에 법으로 정해진 에어백 경고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걸 다 떼라고 지시했대요. 그러면서 한 말이 사람들은 멍청하지 않아요. 이 스티커가 멍청한 거죠. 이 한마디에 그의 생각이 다 담겨 있죠. 비효율적이거나 자기 기준으로 영혼을 갉아먹는 규칙이나 규제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에게는 오직 속도와 효율이 최우선이니까요. 자, 이렇게 일에 미쳐있는 모습, 이게 그의 대외적인 모습, 즉 페르소나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위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였다가 순식간에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충동적인 트롤로 변신하죠. 정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특이한 건 화성에 인류를 보내겠다는 이 엄청난 비전이랑 지금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소위 문화전쟁을 연결시킨다는 점이에요. 깨어있는 척하는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면 인류는 다행성 문명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의 말을 하거든요. 스케일이 정말 남다르죠. 그런데 이런 거창한 비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공격적인 모습과 함께 나타나요. 트위터를 인수할 때 자기가 해고할 임원들을 향해서 그들이 죽는 날까지 한 명 한 명 사냥할 거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사실 아이작스는 이 트위터 인수가 머스크에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고 분석합니다.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극에 가까웠다는 거죠. 마치 어릴 때 자기를 괴롭혔던 바로 그 놀이터를 어른이 돼서 돈으로 사버리는 것과 같은 심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이터의 주인이 되자마자 규칙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심리적 안정감이니 맛있는 식사나 요가 클래스 같은 건 다 사라졌어요. 대신에 하드코어하게 일하는 문화가 들어섰죠. 사무실 바닥에서 쪽잠을 자고 대규모 해고가 이어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오면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전기 작가인 아이작슨이 2년 동안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던졌던 바로 그 핵심적인 질문 말이죠. 과연 지금의 머스크가 아니었다면, 그가 좀 더 평범하고 덜 괴팍한 사람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엄청난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전기차 시대를 열고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겠다는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의 그 못된 성격과 천재적인 혁신이 과연 분리될 수 있는 걸까요? 이 전기는 결론적으로 머스크를 두 개의 엔진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그려냅니다. 하나는 인류의 미래를 구하겠다는 거대한 사명감이라는 엔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된 내면의 악마성이라는 엔진. 이 두 가지가 그를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거죠.
결국 일론 머스크라는 한 사람의 인생은 위대한 성공과 깊은 내면의 혼란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재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토록 눈부신 기술의 진보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진보를 이끄는 사람의 이런 어두운 면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과연 진보를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어디까지일까요?